살롱워크에는 정말로 필요하지만 일일이 챙겨가면서 듣기에는 힘들고 귀찮은 다양하고 디테일한 미용 가게를 10분 안짝으로 요약해주는 JMW의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오늘의 클래스는 탈색물을 대상으로 산성펌제를 이용해서 전처리에서부터 연화까지 쉽게 열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오늘은 탈색모 같은 극손상 모발에는 왜 산성펌제를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성펌제 사용법과 시술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 2번 탈색한 모발의 매직하기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지난 영상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2번 탈색한 모발의 매직하기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극손상모 시술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핵심만 요약해서 스탠다드한 설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영상을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손상모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과 모발 진단 시에 알아야 하는 꿀팁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곱슬과 부수수함이 굉장히 심한 모발이죠. 저도 직업상 정말로 다양한 모질을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의 모질은 제가 최근 만나본 모델 중에 가장 부수수함이 심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수수함이 심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발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진단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뿌리 부분의 곱슬과 손상 부분의 곱슬의 수준 차이를 비교해서 실제 모발의 곱슬 수준을 체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부수수함이나 곱슬이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심각한 건지 아니면 모발이 자란 후 탈색이나 염색 혹은 늘어짐 같은 관리 과정에서 생긴 후천적인 부수수함인지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모발의 부수수함과 곱슬이 정말 심해 보이는데요. 뿌리 부분을 보시면 예상외로 모발이 매끄럽게 자라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원래 모발이 가지고 있던 곱슬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지만 자라난 모발들이 관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수수함과 곱슬이 심각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탈색은 2회 이상, 그리고 수차례의 염색, 건조 습관이나 빗질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이런 모발 상태를 만든 건데요. 모발 진단을 잘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시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선 시술은 전처리를 먼저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손상도가 많은 모발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다공성 모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다공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과 연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모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공성 모발은 액상형 PPT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용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모발의 손상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모발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탈색 후 검은 염색을 해서 손상도가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PPT를 뿌려주어서 주물러 보면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에는 거품 없이 그냥 끈적이만 발생하게 되고 손상도가 심각한 다공성 모발일 경우에는 거품이 왕창 일어나게 되니까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발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건 어디서 누가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인데 기억해두고 계시면은 언젠가 한 번은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공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특징 외에도 연화 체크 과정에서 컬이 상당히 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트에 말아서 연화 체크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로트에 말아두고 있어도 컬이 늘어져서 컬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번 비교해서 체크해 볼까요? 컬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럴 때에는 머리카락을 갈라본다거나 혹은 과연화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10분 이상 방치를 두어서
시간 연화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색모를 기준으로 해서 약 7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연화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공성 모발이라 연화 체크 과정에서 컬이 너무 늘어진다 싶으시면은 그냥 10분 정도 연화 방치를 봐주시거나, 그래도 불안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15분 정도 혹은 15분 이상 방치를 봐주시면은 대부분 연화 체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술에서 과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넉넉하게 20분간 방치를 보았어요. 모발을 갈라보는 방식은 연화가 덜 진행된 모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처럼 모발이 대나무 쪼개듯이 쩍쩍 갈라지지만, 연화가 충분히 잘 된 모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거미줄 그물 모양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공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시술이 더 편해지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시술 전 이렇게 다공성 모발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술 과정에서 전 처리는 당연히 JMW의 PPT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진행하였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PPT를 진행하는 내내 거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연화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제를 도포하는 연화 과정입니다. 산성 펌제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연화를 보게 될 때 화면에서처럼 모발 상단의 어두운 부분에 먼저 강한 펌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 아랫부분에 약한 펌제를 도포하는 게 정석이지만, JMW의 알비온 같은 산성 펌제가 있다면 그 반대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알비온 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탈색모를 기준으로 해서 7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연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과연화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극손상 모발에 먼저 순한 알비온을 먼저 도포해 주시면은 상단 어두운 부분에 도포된 일제가 극손상모 부분인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더라도 먼저 도포된 산성 펌제에 의해서 탈색모가 보호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연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JMW의 알베온 같이 100% 시스타아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산성 펌제가 살롱에 있는 경우에는 모발 윗부분에 도포되는 강한 펌제가 흘러내리거나 오버랩이 되어서 아랫부분의 극손상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준다 생각하시고, 과연화가 되지 않는 산성 펌제를 먼저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랫부분 극손상모 부분에 산성 펌제를 모두 도포해서 코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윗부분을 발라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아랫부분에 일제를 모두 도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이 모두 산성 펌제로 코팅을 해두시면은 뿌리 부분을 도포할 때 강한 펌제가 조금 더 흘러내려도 안전하게 연화를 할 수가 있어요. 뿌리 부분의 도포는 산성 펌제가 도포된 직후 방치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빗질을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산성 펌제인 알비온을 도포하였고, 윗부분은 중성 펌제인 아우라 H1 건강모 제품을 사용하였어요. 방치 시간은 총 20분 정도로 보았는데요. 1차로 산성 펌제를 먼저 도포하고 2차로 바로 위에 아우라 중성 펌제를 도포하였는데, 산성 펌제가 도포된 아랫부분은 어차피 평소보다 시간을 길고 넉넉하게 방치를 보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할 부분은 없었고, 윗부분만 사용하는 펌제에 맞춰서 연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화제를 헹구고 나온 상태입니다. 산성 펌제는 모발에 숨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만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갈라보는 방법을 통해서 연화가 잘 된 것을 체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이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160도를 사용하였고, 사용 매직기는 JMW의 블랙샤인 더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처리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전달할 내용도 많지만 오늘은 연화 과정에서 산성 펌제를 사용하는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였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탈색을 2번 하고 똑같은 산성 펌제인 알비온으로 권장하는 방치 시간인 7분만 방치를 보아서 블랙샤인 더뉴 매직기로 160도의 온도로 시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왼쪽 영상은 오늘 제가 시술한 모델이고요. 탈색의 경험은 동일하게 2회, 그런데 중간중간에 수차례의 염색을 통해서 손상도는 훨씬 더 높은 상태였어요.
오른쪽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고 동일한 매직기로 똑같이 160도로 시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과연화의 유무만 체크하기 위해서 7분의 방치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기만 했어요. 7분 방치를 본 모발에 비해서 20분 이상 방치를 본 모발이 더 상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죠. 100% 시스테아민으로만 만들어진 산성펌제의 강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과연화에 굉장히 강하다는 것. 권장하는 방치 시간은 7분이지만 그의 3배 가까이 되는 시간인 20분 정도를 방치해도 과연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성펌제는 저처럼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은 분들이라던가 혹은 극손상 모발 시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펌제예요. 영상에서 본 시술을 우리는 흔히 복구매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런 복구매직은 사실 시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보다는 제품을 잘 사용할 줄 아느냐, 제품을 잘 사용할지 모르느냐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손상모이거나 혹은 극손상 모발이라면은 산성펌제가 아니더라도 노하우에 따라서 연화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모델처럼 모발의 데미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연화 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상에서처럼 산성펌제를 잘 활용할 수 있으시다면 살롱에서 극손상 모발을 대상으로 펌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 산성펌제의 활용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